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오는 28일 한인회 건물을 클로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회 건물은 글렌뷰에 소재한 구 한국일보 사옥으로 그동안 2번의 오퍼가 들어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온 기금을 포함한 시카고 한인회 건축마련기금구자는 전직 한인회장단이 가지고 있던 3개의 은행구자의 밸런스를 취합해 건물 구입 비용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금액은 $87만 5천 알려졌는데 한인회 측은 4개의 은행구자 밸런스를 모두 합칠 경우 건물 클로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시카고 한인회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넘기면서 시카고 시대를 접고 이른바 시카고 서버브에 회관 건물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는 11월 3일 현재 임시 오피스에서 구 한국일보 사옥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말다툼 끝에 10대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4세 잭 박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남동생 존 박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의자 박 씨는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주 열렸던 보석심리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 검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노스 샌루이스 대로에 위치한 박 씨의 자택에서 일어났으며 총격이 발생하기 전 박 씨가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과 가구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동생이 그를 말리고자 나섰지만 박 씨는 거부하고 동생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앤 맥코드 로저스 주 검사는 전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집안에 있던 다른 남자 형제가 2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이후 잭 박은 집을 나섰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던 이 남자 형제는 남동생 존 박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고 또 다른 넷째 남자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911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검사실은 피해자 존 박이 가슴에 2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총이 발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이송된 근방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넷째 남자 형제는 사건 당일 저녁 용의자 잭 박을 만났으며 당시 경찰이 접촉해 그를 체포했다고 검사실은 덧붙였습니다. 사건에 사용된 화기는 회수되지 않았으며 잭 박은 해당 총기를 없앴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실은 이후 진행된 총기 발사 잔여물 시험에서 잭 박의 오른손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 잭 박은 범죄 경력은 없었지만 지난 2017년 총기를 소지해 가족들이 말리려던 소동이 발생해 경찰이 그의 집으로 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9mm 권총과 탄창 다수를 수거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양로원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간호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양로원 거주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등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임시 간호보조인들이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임시 간호보조인 고용을 허가하는 조항을 시행 중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지한 이후 계속 양로원에서 일하기 원한다면 4개월 안에 간호조무사 CNA 자격증을 따야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과 트레이닝 과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넘치자 절반 이상은 절차상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양로원이 나서 별도의 허가 요청을 제출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당분간 계속 일을 하는데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양로원 관계자들은 양로원 거주 노인층들이 임시 간호보조인의 돌봄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간호보조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구인난을 겪는 곳이 양로원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 케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한국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 위원장의 주재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윤재옥 외통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시카고 총영사관과 LA 총영사관의 부실한 업무 보고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재외공관이 최근 강달러로 인한 환차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외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 삭감법에 대한 외교 차원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정기 인사는
봄과 가을에 단행됩니다. 그런데 시카고와 LA 총영사의 경우 문재인 전 정부가 윤석열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외공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당시 청와대의 의지대로 인사를 단행해버린 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 명약 관화한 상태에서 미리 인사조치를 취하고 떠났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해하는 한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 후 부총영사급 인사도 교체됐습니다. 갑작스런 인사 이동으로 업무에 공백은 없었을까? 여기 평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우선이라는 기조와 달리 작년에 이미 위촉된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이나 시카고 협의 회장의 경우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 문정부 시절의 대북 국정기조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는 동떨어진 듯한 행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가 아닌 파행적 인사 조치로 인해 총영사관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개천절 행사에 참석했던 시카고 한인 동포들의 실망감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인 초청자는 물론 각국의 외교관들을 초치한 개천절 경축일 자리에서 각국 외교관들에게 개천절에 대한 정식 안내도 없이 간단한 김밥, 김치 등으로 차려진 상차림을 본 한인 동포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른바 K문화의 뿌리를 알리는 자리로는 너무 불충분해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최근 달러의 초강세로 외교 예산 삭감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영사관이 국격에 맞게끔 개천절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국정감사팀의 부실한 업무 보고라는 지적이 혹시 부실한 공공 외교 이벤트에 대한 준비 하나를 볼 때에도 여실히 드러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 중서부 13개 주를 대표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경제 문제가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 몰래 전가되는 숨겨진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26일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서비스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마지막 순간 부과되는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금융, 인터넷, 항공 분야 등에서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를 부당한 쓰레기 비용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불공정하며 저소득층과 유색인종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기업들이 부과하는 부당한 수수료는 미국인에게 수백억 달러의 비용을 부과해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국민들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당 수수료와의 전쟁의 우선 타겟은 은행 등 금융권입니다. 이날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의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거는 행정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행정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고객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시점에 잔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 추후 초과 인출이 되더라도 초과 인출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피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고객이 입금한 수표가 바운스가 날 경우에도 부도 수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불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이들 수수료 부과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주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사실상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이 같은 수수료 부과를 통해 미국 은행들은 2019년 기준 155억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온 항공사도 주요 타겟 중 하나입니다.
항공사와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는 선호 좌석에 대한 수수료를 비롯해 수화물과 변경에 따른 수수료 등 부과되는 수수료를 승객에게 명확하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 시 마지막에 별도로 부과되는 서비스 비용, 호텔과 케이블 업체들이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역시 대표적인 부당 수수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브라이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서비스에서 케이블 및 인터넷 요금, 항공 및 콘서트 티켓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숨겨진 수수료, 추가 요금 등을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모든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 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현재 시카고나 뉴욕 등 미국에 체류 중인 1998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25세가 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또는 거주지역 관할 제외 공간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 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청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